학생이 교사를 폭행했습니다. 네, 지난 6월 30일 오전에 광주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. 한 남학생이 교탁 앞까지 나와서요, 그 담임 여자 교사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그러면서 얼굴과 신체 등을 마구 폭행했는데 이 남학생은 이 담임 교사의 머리채를 잡아서 바닥으로 넘어뜨렸습니다. 5분 동안 폭행이 이어졌고요. 결국 이 교사는 의식을 잃었습니다. 당시 주변 학생들이 이 폭행을 말리려고도 했습니다. 그런데 도저히 제지가 불가능할 정도로 흥분한 상태였다.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. 결국 학생과 교사들의 신고로 119가 출동했고요. 담임 교사가 인근 병원으로 이송이 됐습니다. 도대체 왜 선생님을 저렇게 기절할 때까지 폭행했을까요?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자리 안 바꿔줘서 뭐 저랬다는 건가요? 맞습니다. 당시 반 학생들 제비 뽑기를 하면서 자리 배치를 지금 하던 상황인데 아마 남학생이 원하는 자리에 배치가 안 된 걸로 보입니다. 그러니까 남학생이 불만을 가지고 선생님한테 항의를 했고요. 선생님 입장에서는 같은 반 친구들하고 약속이니까 바꿔줄 수 없다라고 했고 이에 격분한 남학생이 주먹으로 선생님 얼굴을 폭행을 했고요. 선생님은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었습니다. 지금 나중에 교권 보호회의가 열렸고요. 남학생은 퇴학 처분을 받았고 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심리상담, 치료 및 휴가 제공의 결정이 떨어졌습니다. 승현님, 만약에 학교라는 공간이 아니었으면 누가 누구를 실신할 때까지 폭행했으면 이게 퇴학이 아니고 형사처벌로 분명히 처벌받아야 되는 부분이죠. 만약에 길 가는 사람이 그게 뭐 미성년자랄지라도 다른 사람을 폭행했으면 이건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교사가 학생을 더 이상 그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. 교사의 그 마음은 내가 그 학생을 신고를 하면 그 학생이 처벌받을 수 있잖아. 내가 그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나는 신고할 수 없어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. 어떻게 보면 선생님은 마지막까지 그 학생의 미래를 생각했는 듯한 모습입니다. 다만 천지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이 학생이 특수학급에 존재를 했다가 상태가 호전돼서 일반 학급으로 왔다라고 하는데요. 이런 과정에서 조금 더 우리가 촘촘하게 들여다볼 부분이 필요한 게 아닌가. 왜 특수학급으로 갔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. 이렇게 언론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자, 교수님, 주호민 씨 같은 경우도 그 아이가 했지만 끝까지 그 특수교사 선생님은 계속 이렇게 감쌌다가 그런 봉변을 어떻게 보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? 네. 약간 그 생각도 전 개인적으로 나고 말이죠. 예.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학교의 통합교육 같은 경우에 외국에도 통합교육을 하면 발달장애 아동이 일반적인 학생들하고 잘 사회적 관계를 맺어서 그게 아이들한테는 그 장애가 있는 애들한테는 훨씬 더 도움이 된다 발달에. 그건 사실 원론적인 얘기고요. 지금 이렇게 이제 특수학급을 운영을 하고 싶으면 특수교육을 전공한 전문가들을 배치를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다루면 되는지를 아는 상태에서 다뤄야 됩니다.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건 의식을 잃을 정도로 폭행을 5분 동안이나 지속한다는 건 이거는 제지가 스스로 자기를 통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. 이건 사실 질병의 증상이기도 하거든요.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를 사실 누구도 알지 못하는 이런 상황을 만들면서 특수학급에 있는 애를 일반 교실로 옮겼다? 이거는 사실 좀 학교 측에서도 너무 대책 없이 통합교육을 고집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이 선생님이 아이는 용서를 했는데 증상은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. 예, 아이고. 보시면 뭐 그림에도 나오지만 이렇게 해서 이제 실려갔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번 치료를 받고 난 다음에 회복이 돼서 출근을 하셨는데요. 지금 KBS 보도에 따르면은 이분이 이제 퇴원한 이후에도 PTSD가 계속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다시 병가를 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요. 이게 사실은 폭행을 그렇게 심하게 학생들 앞에서 당하게 되면 계속 그게 이제 그 아이가 없더라도 교실 상황, 아이들이 다 나를 들여다보고 있고 나는 앞에서 교단에서 강의를 해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그 당시에 폭행 피해가 계속 재경험이 됩니다. 그게 이제 PTSD의 증상인데 만약에 그렇게 그 맞았던 경험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면 사실은 병가가 충분하지 않다. 좀 더 쉬셔야 된다.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최근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도 비슷한 좀
참 이거 제 입으로 말하기가 좀 그런데 좀 소개 좀 해주시죠. 네, 지난 4일에 서희초 숨진 교사의 49제 추모 집회가 있었습니다. 여기서 교사들이 연단에 나와서 자기가 겪은 어떤 교권 침해 사례들을 공개를 했는데요. 그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. 부산의 한 고등학교 교사에 따르면 지난 2014년에 고등학교 1학년 담임을 맡았다는 겁니다. 그런데 제자가 자신의 텀블러에 소변을 넣은 줄도 모르고 그걸 2차례나 마셨다.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당시에 경찰 조사도 요구를 했는데 만 16세 미만일 경우에는 학부모 동의가 필요했다는 겁니다. 그런데 학부모가 동의를 하지 않아서 결국 유야무야 넘어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. 다만 이 해당 학생이랑 교사 간에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던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전해지진 않고 있지만요. 당시 현장에서 이 얘기 들은 교사들이 공감해서 눈물 흘리고 이런 공감하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. 자, 승현님, 제가 이제 이수정 교수님께 여쭈려고 했는데 그냥 시간 관계상 제가 승현님께 여쭐게요. 어떤 학부모님께서 저희한테 좀 본인의 어떤 생각을 좀 전해주셨어요. 제가 한번 이 와중에 한번 소개는 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. 자, 공교육 멈춤의 날을 지지했던 학부모입니다. 자, 그런데 요즘 뉴스가 계속 학부모를 악마화하다 보니 요즘은 애가 다쳐서 집에 와도 너 어쩌다 그렇게 다쳤니? 물어보기가 겁이 납니다. 참 어떻게 이게 참 조심스러운데 말이죠. 모든 게 정반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교사의 교권을 지키자는 것이지 학생이 학교 폭력이 있을 때 그걸 덮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도 아닙니다. 분명히 그 자녀분이 억울하게 답답하게 화나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학교 폭력에 시달렸으면 주저하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신고하십시오. 그러면 학교에서도 그 학생을 반드시 보호하는 조치를 만들 겁니다. 만약에 학부형께서 그렇게 적법하고 의법하게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은폐하거나 그런 어떤 피해 학생에 대해서 돌봄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 또 사반으로 말씀 주십시오. 그러면 그 부분도 저희 사반에서 확실하게 그 피해자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 꼭 약속드리겠습니다. 예, 그리고 제가 끝내기 전에 드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. 어제 제가 현직 교사분들 제보를 받아서 소개했던 학부모 커뮤니티가 있었죠. 아이들에게 녹음기를 들려서 학교에 보내는 방법 그리고 내용을 공유한다던 그 커뮤니티 말이죠. 자, 요즘 분위기에서 녹음기를 들려서 보내는 일 자중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그 해당 커뮤니티 학부모 몇 분이 연락을 주셨어요. 자, 우리는 학교 폭력 피해로 고통받는 아이들의 부모 모임이다. 피해자가 직접 증거를 찾기 위해서는 또 지금 주변에서 증언을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녹음기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. 선생님들을 감시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다라고 몇몇 분이 전해주셨습니다. 또 제가 이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정말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되는 건지 저도 되게 고민이 들더라고요. 어찌됐든 어제 저의 그 발언으로 인해서 속상하셨던 부분이 있었으면 사과 말씀 드리겠습니다.